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우리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은 조금 상승세를 쫙 가져가죠? 맞습니다. 국내 네. 시장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유진 캐스터의 바람처럼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의 또 소식이 또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또 약세에 또 다소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또 이렇게 상승세를 이끌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특히 다우지수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다우지수를 이끌어간 우리 섹터별 흐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맵으로 살펴보시면 그래도 조금 빨간불이 발견되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1개 전 섹터가 상승 마감한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초 소재와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까지 2% 가까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소비 순환재와 그리고 금융주, 기술주까지도 골고루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반면 헬스케어 섹터 0.38%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11개 섹터 중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차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이번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해주면서 주간 차트의 상승세를 좀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바이러스 다소 미약하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다소 진정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 헬스케어주에는 약간 타격을 입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맞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주에는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모더나가 좀 낙폭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모더나를 먼저 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13% 넘게 내리면서 265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에 있는 화이자도 만나보시면요. 역시 5%대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노바백스도 함께 11% 넘게 내렸고요. 여기에 서머피셔나 다나허 등 주요 진단 키트주도 함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뭐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국제 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5%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국제 유가 5.93% 거의 6%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70.1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국제 유가의 가격은 어제 새벽장에서 마감한 소식이라는 점 함께 좀 전해드리고요. 쉐브론과 엑슨모빌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에너지 대장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초록불 싱그럽게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엑슨모빌과 쉐브론을 확인해 보시면요. 1% 넘는 오름세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정규장에서 61달러 선에, 그리고 쉐브론은 11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더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코노코필립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72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슐럼버거와 할리버튼도 함께 2%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원유 판매가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아람라이트 등급의 OSP를 전월 대비 배럴당 60센트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 아람코 CEO가 시장이 사실 오미크론에 조금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인다라는 발언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사실은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높은 만큼 사실 치명성은 좀 낮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또 에너지 섹터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에너지 하면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바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하면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주들이 간밤에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미크론 관련주들 때문에 좀 떨어졌던 흐름을 보여줬던 리오프닝주도 간밤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하나씩 섹터별로 또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항공사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8%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떤 리오프닝주의 추세에 대해서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100% 바이오 항공유로 여객기를 첫 운항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좀 더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시면요. 델타 항공도 6%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현재 지금 LUV라는 티커를 가진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2.89%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6%에서 8%가량의 상승세를 가져간 항공주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뭐 항공주들 하면은 뭐 숙박업체들, 호텔주, 카지노들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 종목별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 네,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네, 어제 여행사주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특히 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9%나 넘게 오름세 네. 가져가면서 20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함께 카지노주인 카니발 캐리비안도 8%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다른 여행사주도 전반적으로 모두 싱그럽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카지노와 호텔주도 현재 살펴보시면요. 위쪽으로 이동하셔서 카지노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5%에서 7% 내외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주 호텔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메리어트와 힐튼도 나란히 4%대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숙박업체들, 특히 또 MGM 리조트 5%대, 윈 리조트와 라스베가스는 6%와 7%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힐튼과 메리어트까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카지노 관련주들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카지노주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MGM 리조트 비롯해서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라스베이거스 샌즈 7%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MGM 리조트 5%대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5%가 가장 적게 오른 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죠. 정말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앞서서 이미 짚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소비순환주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순환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갔죠? 네, 현재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애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월가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투자 의견을 상향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애쉬는 현재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월 말에 애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의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고 있는 애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 빠르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로우스입니다. 저희 장영구소에서도 종종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오펜하이머가 로우스의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우스는 간밤에는 1%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25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네요.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거는 아닌가요? 네, 로우스 아무래도 최근에 8월 이후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홈디포랑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망 사태에 조금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달랐고요. 어떤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울타뷰티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울타뷰티는 저희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지난 3일에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월가 IB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 기존의 492달러에서 516달러로 상향했는데요. 현재가는 39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로우스에 이어서 울타뷰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굉장히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울타뷰티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베스트바이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스트바이는 지금 전일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흐름이 좀 개선되는 소비순환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R5 캐피탈이 기존의 투자 등급 보유에서 이번에는 매수로 상향을 한다. 앞으로 현재 지금 개선세로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에는 정규장 종가 104달러 선에 형성했습니다. 네, 베스트바이 주가 매수로 또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무래도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투자식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 또 다시 변동성이 커질지 모른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확인해 볼 레스토랑 관련주네요. 맞습니다. 지금 도미노 피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한 조금 괜찮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주가 크게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여기 지금 닫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3%대 탄력 받으면서 1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키뱅크는 이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닫은 레스토랑이 여러 가지 레스토랑, 어떤 외식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비중 확대를 재차 강조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180달러에서 172달러로 소폭 하향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에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타코 좋아하시나요? 정말 좋아합니다. 네, 델타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60%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기업인 잭인더박스가 델타코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델타코에는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 인수 비용이 4억 5,5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는 약 67%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기 때문에 델타코의 주가도 역시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66% 넘게 오르면서 1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잭인더박스는 간밤에 4%대의 내림세를 오히려, 기록하면서 약간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긴 했습니다. 현재 지금 잭인더박스, 이 인수를 하기로 한 잭인더박스는 1951년에 설립된 굉장히 좀 전통이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에 2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코는 미국에서 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매장들 중에서 99% 정도가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매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따가 퇴근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델타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델타코에 대한 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금융 섹터인데요. 간밤에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금융주들 또 환호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싱그럽게 초록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앞서 소비재에서 좀 살펴보셨듯이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성이 좀 적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소비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히려 크레딧 서비스가 좀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주도 시티그룹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웰스파고가 가장 크게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웰스파고는 특히 여기에 투자 의견까지 좀 더해졌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웰스파고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목표 주가는 61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웰스파고는 간밤에 2%대 오름세 속에 48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크레딧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죠. 비자와 마스터, 네,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비자랑 마스터가 나란히 지금 3% 내외의 지금 오름세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비자가 3.24% 오르며 20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마스터카드도 3.48% 오름세 속에 333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마스터카드까지 확인해봤고요. 페이팔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 섹터 중에 또 크레딧 서비스 관련해서 또 카드사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반도체 섹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쭉 이어가던 엔비디아와 또 AMD 조금 안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녹색불을 켰습니다. 엔비디아 짚어볼까요? 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몸집 불리기, 인수 관련한 이슈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저희가 앞서 미국에서도 약간 제동을 걸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EU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ARM 인수 조사를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2%대 내림세 기록하며 30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함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AMD도 살펴볼 텐데요. AMD는 3%대 탄력 떨어지면서 1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전해진 소식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AMD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다른 업체들은 자일링스 인수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AMD의 자일링스 인수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이미 이에 대해서 승인을 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오히려 반대를 하면 어쩌나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MD 주가는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네, AMD 3% 넘게 하락했다는 점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동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왔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AMD와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코엔이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론의 확고한 대차 대조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텔의 주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인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질 않았네요.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셔야겠죠? 맞습니다. 지금 인텔은 3% 넘게 오르면서 싱그럽게 네.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서 AMD에 대한 기사 속에서 인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인텔과 SK 하이닉스 낸드 부문의 인수 사업이 이달 내에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면서 주가에 조금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는 브로드컴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UBS가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또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660달러 선으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브로드컴도 660달러. 네, 목표 주가가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브로드컴 소식과 주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페이스북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6% 상승했네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간밤에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페이스북이 지금 페이스북 안에서의 어떤 라이브 게임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터랙티브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오큘러스라는 VR 기기를 개발하고 또한 메타버스로의 어떤 플랫폼 변모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더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31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또 간밤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었죠. 바로 전기차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요. 전기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될까요? 아니면 리비안이 될까요?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주셨는데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태양광 패널 결함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이 2019년에 테슬라의 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해서 처음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태양광 패널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며 1,100달러 선을 내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리비안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리비안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 기업이다 라며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147달러를 제시했는데요. 간밤에는 정규장에서 11%대 상승 흐름 속에 11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리비안에 대한 좋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종목인 리비안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리비안의 주가 차트 확인해 보셨는데요. 다시 내부로 돌아오셔서 테슬라의 옆에 있는 GM과 포드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GM과 포드는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소폭의 오름세만을 기록했는데요. GM은 0.22% 오르며 5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친 반면 포드도 살펴보시면요. 0.42%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포드에 대해서는 지금 RBC가 목표 주가를 21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드가 어떤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리비안의 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드 그리고 GM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종목이 있다면 바로 알리바바의 소식인데요. 알리바바와 관련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알리바바가 사실 그 전일장에서는 디디 추싱 상장 폐지 이런 뭐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함께 동반 쇼크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간밤에는 10% 넘게 오르면서 해당 낙폭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재무 책임자를 바꾸고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나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선 재무 책임자는 지금까지 부재무 책임자로 있던 쉬훈이라는 인물이 내년 4월에 취임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알리바바 내에서 굉장히 입지를 굳건히 다져온 여성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업 부문은 두 가지로 국제 부문과 중국 사업부로 나누게 되는데 국제 부문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필두로 그리고 타오바오가 중국 사업부의 메인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